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오늘 MTM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날카로운 논평과 대중연설로 인기를 몰고 다니시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TV 대표 모셨습니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고요. 거기에 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불고 있는 이 태풍, 여의도에 불고 있는 이 폭풍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뭐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또 새로 만들어진 매체 또 언론계 후배라고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하고요. 예. 하여튼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그 한국당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그 김세연이라는 삼선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이면 굉장히 중요한 원장 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당을 해체해라, 다 물러나라 이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한국당의 브레인이죠. 네네. 싱크탱크. 비유하자면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양정철이 네네. 민주당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겉모습만 보면 뭐 대단히 쇼킹한 사건이죠.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 지도부 퇴진까지 요구를 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이 체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김세연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세연 의원이 얘기한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한국당이 일종의 발전을 위한 폭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다수가 있는 것이죠. 전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몇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황교안 대표가 되고 원래 여의도 연구원장은 측근 중에 측근을 임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정치권에서는. 네네. 브레인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김세연 의원은 그런 정도의 측근은 아니지만 상당한 신뢰를 보인 것이죠. 네네. 여의도 연구원 중용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중용을 한 거죠. 요직에. 그런데 지금까지 약 9개월 동안에 여의도 연구원이 그렇다면 당의 발전이라든 개혁 쇄신을 위해서 내놓은 게 뭐가 있느냐. 그게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거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양정철의 민주정책연구원은 뭐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뭐 돌아다니고 뭐 병참 기지라 그러고 저녁에 막 국정원장 불러서 술을 먹고 뭐 이러더라고요. 모병제가 논란이 네네, 많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자기네들 좌파적 시각으로는 정책을 내놓고 그 젊은이들은 또 약간 혹할 수도 있죠. 모병제 그렇죠. 사실은. 예. 그리고 양정철이 돌아다니면서 뭐 문재인의 복심으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의 상당한 부분이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비교해 봐서 여의도 연구원은 뭘 했느냐. 그런 신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김세연 원장이 그 비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비판은 성향이라든가 어떤 노선으로 따져서 탈당파거든요. 네네네. 유승민, 김무성 의원과 같이 행동을 했던 친박계에서 배신 탈당파라고 지칭을 하는. 네네. 자, 그리고 탈당을 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되고 집단 탈당을 해서 그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려고 했던 세력. 네네. 그 세력이죠. 그런데 또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은 유승민을 또 배신하고 다시 복당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떠나서 다시 한국당에 복당함으로써 유시민의 바른정당은 상황이 아주 어려워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철수하고 합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배신했다. 네네네. 라는 것이 친박계의 신랄한 비판의 시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김세연 의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당에 문제가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전혀 뭘 바꿀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뛰쳐나갔으면 네네.
저는 이제 항상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탈당이라든가 복당은 하늘 같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네. 인생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 노선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노선과 철학을 바꾸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늘 같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런데 과연 그런 명분이 있었느냐?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두 가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네. 그 삼선을 했지만 또 하나의 비판은 첫 번째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거는 아버지 김진재 5호선 의원, 네, 네. 부산의 대기업가죠. 동일 고무벨트. 맞습니다. 아주 네, 유명한. 네. 준재벌이죠, 뭐 준재벌 부산에. 네. 이 국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부산 출신이시니까. 네네네. 그 내용이라든가 유지죠, 뭐 유지. 평판을 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진재 5호선 의원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쉽게 정치인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한국당의 텃밭 내서 삼선으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 놓고 이렇게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면서 네네. 정치를 그만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죠. 아직 모르죠. 예. 불출마만 선언했어요. 네네. 나중에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고 다음번 국회의원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1차로 정치를 접으면서 이 당에 대해서 또 친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심하게 힐난하고 매도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네 번째 비판으로 또 가해지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비판은 비판이고 현재 워낙 한국당을 포함한 이 우파 진영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자체 내의 동력으로는 외부의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이 폭탄성 발언, 이런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당이 발전적 쇄신을 하는 데에 하나의 중요한 이 걸음으로 삼아야 된다. 네네. 이런 다수론이 사실은 압도적인 거죠. 네네네. 네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메신저에는 좀 문제가 있으나 그렇죠. 그 메시지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금 잘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표현 너무 멋있네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 문득 떠올라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데. 예. 그 신문 제목감입니다. 네네. 아 네네. 부족한 메신저, 강력한 메시지. 야, 잘 뽑으시네. 역시 뭐 신문에 계시죠. 허약한 메신저, 네? 허약한 메신저, 강력한 메시지. 메시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메신저보다는 메시지를 택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메시지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당을 해체해라. 네. 108명 모두 불출마해라. 네. 황나 체제 퇴진해라. 퇴진해라. 네? 엄청난 얘기죠. 네.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다. 네. 아,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사실. 좀비라는 조롱을 듣는다. 그리고 이 당의 의원들은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냐면 감수성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고 따라서 소통 능력이 없다. 네네. 외부에서 아무리 한국당들어 바뀌고 고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거의 갈라파고스의 그 진화를 거부한 생물들처럼 네네. 화석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당히 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김세현 의원이 주장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하고 어떤 것이 실현 불가능하냐. 첫째는 많은 관측통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지금 총선을 한 5개월도 안 됐죠. 이제 4개월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당의 해체가 가능하겠는가? 그 당의 해체는 그 당의 구성원들이 결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당 지도부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네. 자, 그러다면 현실적으로 당의 해체는 불가능할 것이다. 네. 뭐 보수 통합이 진행이 돼도 예를 들자면 한국당과 한국당 바깥의 세력이 5대5 정도의 대등한 정치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당이 해체 후 합병이 가능한데 네. 그게 아니에요. 안 되죠 지금. 네. 유승민 세력은 한국당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면 90대 10이 그 90대 10이 합치는데 90이 당을 해체하겠느냐? 네. 제가 봤을 땐 그건 기업 합병에서도 불가능하잖아요. 네. 예. 저 흡수 통합이죠. 흡수 그렇죠. 통합. 네. 사실상 흡수 통합. 네. 명분은 뭐 당대당 하더라도. 자, 그리고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것도 상당히 난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해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네. 자, 두 번째. 지도부 퇴진은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네. 충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수희 씨는 지금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108명의 총체적 불출마는 가능한가?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 이런 역사적인 전례도 없거니와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한국당이 많은 죽을 쓰고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지지율도 또 다시 추락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 당이 어떤 정당이 그 정도의 위기에 처한 사례는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다 뭐 불출마를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대규모의 물갈이는 가능해도 100% 물갈이는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을 불출마하려면 당을 해체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니면 외부 세력이 100%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공천을 주지 말아야죠. 네. 자, 그렇다면 그건 황교안 대표도 공천을 못 받는 결과가 됩니다. 원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8명의 의원 중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을 열심히 한 네, 훌륭한 분들도 있죠. 모범적인 네. 국회의원들도 꽤 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파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네. 왜 이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메시지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세 가지가 다 실현 불가능한 네. 것이다. 자, 실현 불가능한 건 이제 나왔고 뭐가 실현 가능합니까? 그럼 뭘 해야 자,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실질적으로 한국당이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네. 거의 폭탄급에 가까운 네. 물갈이와 쇄신을 하면 된다. 어쩌면 그게 국민 여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국민 여론이죠. 왜냐하면 광화문에 엄청난 시민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뭐 정광훈 목사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공에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봐요. 저희들도 이제 작은 매체 좀 그런 취재를 갔는데 연설도 이제 하시고 뭐 그런 행사들인데 부부 동반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부가 손을 잡고 상당히 이 나라에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부인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니까 자기 뭐 부인이 나오자 해서 나왔다. 이래가 되겠느냐. 나라가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사실은 국민의 에너지가 표출됐는데 한국당은 이걸 흡수를 못한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이제 김세현 씨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금방 말씀하신 엄청난 쇄신. 근데 그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게 관건이죠.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래요. 물갈이를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원칙과 기준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물갈이를 당하는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다. 네. 그래야만 뒤끝이 깨끗해요. 네. 그래야만 물갈이 된 사람이 뛰쳐나가서 무슨 다른 당을 만들거나 네. 별도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명분을 세울 것인가?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네. 자, 첫째, 배신 탈당파들은 모두 물갈이해야 된다. 네. 배신자 물갈이, 탈당파 물갈이. 배신 탈당파. 엄청난 정치적 어떤 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우선 첫째는 정치의 원칙에 안 맞다. 예. 정치의 도의에 맞지 않다. 예. 우선 첫째는 야. 그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네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네네. 비유하자면 자기네들을 2선, 3선, 4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조광지처 정당이에요. 친정, 고향. 조광지처가 암에 걸려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그 조광지처를 버린 겁니다. 네. 버려서 젊은 여자한테 갔어요. 그런데 젊은 여자가 또 암에 걸리고 조광지처는 암을 고쳐서 살만해지고 하니까 이번에는 젊은 여자를 버리고 다시 조광지처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감투를 쓰고 주류 행사를 하고 네. 이랬던 것이 지금까지 한 1년여의 네. 한국당의 모습입니다. 네. 정치 이전의 인간적인 도의에 맞지 않는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당이 어려울 때, 그 조직이 어려울 때 떠나서 우물에 침을 뱉고 이런 배신의 행위를 한 사람은 신상필벌이 있어야 된다. 어느 조직에서나 신상필벌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당의 공천제도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잠정안에 탈당한 사람들에게는 감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발상이 가능하냐? 정당에서 탈당은 가장 엄중한 죄입니다. 네. 특별한 명분 없이. 네. 자, 그러면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번에 물갈이의 첫 번째 대상으로 배신 탈당파를 해야 된다. 네네. 두 번째는 구태 친박. 구태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권의 몰락에도 책임이 있고, 자, 친박계 모두를 제가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친박계 전부를 겨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기준을 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 계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박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한참 절정에 있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호가호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은 다 누려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동 조작 왜곡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팔짱 끼고 침묵하고 아무 행동, 아무 투쟁도 하지 않은 사람들. 난 이런 사람들은 구태 친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그 품이나 어떤 품격 이런 면에서 뭔가 이 당의 신뢰의 훼손을 가져온 사람들. 이 두 부류를 저는 구태 친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태 친박도 책임을 지고 배신 탈당파도 책임을 져서 대규모의 물갈이를 통해서 친박과 비박을 뛰어넘는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 늪을 뛰어넘은 새로운 미래 세력이 당의 주류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 세력이 내년 4월 총선을 주도적으로 치르고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반문재인 투쟁을 주도하고 그 세력이 2022년에 정권을 탈환해오는 주력군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물갈이론입니다. 아주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보니까. 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을 극복해야 된다.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개혁하고 이것이
어떤 이 한국당 자유우파의 미래는 거기에 있다. 응? 양쪽의 늪으로부터 다 헤쳐나와야 돼. 네네. 그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양쪽의 늪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늪에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늪의 귀신들, 네네. 늪의 유령들,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늪지대에서 탈출을 해와야 돼요. 네네. 이것이 얘기하는 제가 이제 김세연이라고 하는 폭탄이 그 허약한 메신저가 던진 강력한 메시지를 한국당이 잡아채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저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도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180몇 석을 가져오느니 마느니 총선 전에 이제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왔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편집국을 지휘하면서 느낀 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구태 친박,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친박, 저는 뭐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근데 친박과 비박 세력 간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자멸적 싸움을 해가지고 사실 분열하고 그 서로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수 세력의 괴멸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는 다 까먹고 있었어요. 워낙 우리가 격동적이니까.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세력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미래 세력에 대한 지금 국민의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 한국당 자체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당보다는. 그리고 이거를 모으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하나 포인트.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게 최대 위기예요. 사실은 들어와서 사실은 꽃가마 타고 쉽게 당대표 돼가지고 8개월 동안 쭉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좀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오늘 김의원 마무리. 결론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자, 모든 관건은 황교안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미래 세력, 황교안 대표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노선이 미래 세력이에요. 맞습니다. 네. 황 대표 자체가. 그래서 뽑아준 건지도 몰라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 김진태 의원과 오세훈 전 의원 사이에서 중도표를 다 흡수를 해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본인 자체가 DNA가 미래 세력이라 이거. 그런데 그 중요한 DNA를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건 첫 번째,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본인이 강력한 쇄신의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거예요. 황교안의 그런 미래 정치, 새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자신의 친위 세력을 구축을 못한 거예요. 두 가지 결여 때문에 본인이 미래 세력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 정치 혁명을 한국당 내에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오늘은 결론을 또 내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하기보다는 한국당의 상황, 워낙 거기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마련해가지고 또 다른 여의도 전가 전체, 한국 정치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 TV 대표 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대담을 하면서 공부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서 현실적 대안까지, 실행 가능한 대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또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꼭 이 방송을 보시고 자기의 리더십을 살펴서 지금 우리 김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위기이지만 기회이고, 황교안 대표 자신은 스스로가 미래 세력에 서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걸 좀 보시고 살펴서
어드바이스를 좀 억셉트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모르지만 끝에 마무리를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좀 더 자주 오셔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고 김진 TV도 많이 봐주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심도 있는 이런 논평도 해주시고 또 사실은 사회 같은 것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여러분 모시고 우리 김진 위원께서 언론계에서는 뭐 선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담도 하고 했으면 이 MTN의 어떤 그 콘텐츠의 질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